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 키가 이렇게 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저 그 홍익표 우리 대표님 하신 것도 봤어요? 보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워낙에 또 바쁘신 분들이니까 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네. 우리가 그 좀 깊은 얘기를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좋죠. 그래서 좀 호칭이 자유로워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네. 그 위원장님이잖아. 어쨌든 네. 변호사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못 불러요. 뭐든 하라마 부르셔도 됩니다. 아니 거짓말을 할 때 하라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초면이라도 당황하지 마시라. 전혀 이거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람님이라고 부르겠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듣기에 MC 권한에 이거 거짓말이다. 그럼 야 하라마 이럴 수도 있어요. 약 파는 거면 바로. 그렇지. 약 파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일단 깜짝 놀랐어. 네. 일단 서울 사람이잖아. 아니 그 어렸을 때는 대구 사람이었나?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사실 제일 오래 산 거는 서울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예. 주로 서울에서 생활을 했고 예. 근데 순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놀랐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보면 이 연예계에 비유하자면 원빈 같은 사람은 굳이 특이한 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뭐 소매 같은 분도 뭐 굳이 특이한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 어쨌든. 근데 이제 내가 원빈이 아니다, 현빈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저도 원빈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갔겠지. 이거 처음부터 저한테 뭐 강남 공천 줄게, 대구 공천 줄게 그래서 갔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면 약간 개성파 준주연, 그러니까 개성파 조연의 길을 일단은 찾았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충분히 주인공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약간 이게 애매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경기도에 나가면 떨어질 것 같은 지역들을 저한테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슬펐던 게. 그게 이제 약간 데뷔하자마자 끝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방에. 정치 시작했다, 정치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는 거여서 그러면은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비유를 워낙에 잘하는데 이건 딱딱 와닿아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선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만약에 경기도에 제가 연고도 없는 데 나갔다가 이게 저희 당은 이놈의 당이라면 안 되지. 우리 당은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뉴페이스로 영입돼가지고 당선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그냥 이제 끝이거든요. 네네. 그 법칙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이준석인데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 몇 번이나 나왔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이 개성파 이 준주연의 길을 그러면 걸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원래 이제 호남 출마를 염두에 뒀던 거고. 그러면 그 호남 중에서도 왜 그럼 순천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이거 제가 뭐 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네네. 99% 다 이정현 때문입니다. 이정현 대표.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저는 원래 광주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아. 이정현 대표님이 야 광주보다 순천 가야 돼 그러셔가지고 저는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기껏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해 보겠다, 쉽지 않은 길 가겠다 하는데 제2의 이정현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완전 그런 거 해보겠다고 했는데 뭐 이정현 대표님이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진짜 설득력 갑이거든요. 그리고 설득됐다고 할 때까지 안 놔줘요. 진짜 한 7시간 얘기한 것 같아. 나도 왜 순천을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러고 이제 와이프랑 그래서 순천 사는 거 어떤지, 애 키우긴 괜찮은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답사를 좀 해보고 확인해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순천 가겠다고 했죠. 아내는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정치인 아내들은 참 힘들 것 같아. 갑자기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건데 모든 생활이.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정치 기사들 보면은 한 발짝씩 앞서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도 출마할까 말까 최종적인 결정을 약간 앞서고 있을 때 단독 천하람 당대표 출마 그렇지.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지. 예, 그래서 제 와이프는 제가 순천 가는 것도 거의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물론 뭐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와이프랑 최종적으로 좀 하고 애가 갈 유치원도 좀 알아보고 실제 출마를 해도 될지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 하고 있는데 그게 먼저 이제 언론에서 왜냐면 당에서도 신기하잖아요. 야 이런 놈이 있는데 순천을 간대? 이렇게 보좌진들도 막 기자분들 만나서 막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언론에서 천하람 순천 출마 간다더라 이러니까 와이프가 뭐야 이거 하는데 저는 오히려 또 약간 잘 됐다. 설득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순천을 가게 된 이유 중에
이정현 대표의 그런 게 있었구나. 요즘 아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왜? 이정현 대표님이 순천에서 인기가 엄청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상상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네, 처음에는 어. 총선 출마하고 어. 2020년에 총선이고 2022년이 이제 지방선거니까 2022년까지만 좀 순천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낙선이야 당연히 할 거고 근데 바로 올라오면은 그렇지. 니도 안 좋지만 그렇지. 당도 우스워지고 그렇지. 다음 도전자도 더 힘들어지니까 2년 살고 이제 좋게 인사하고 떠나면 순천 시민들도 이해하실 거다. 그 정도로 이제 1차 목표를 설정했던 거였는데 저는 뭐 초과 달성 잘 지내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야.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부산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 그쪽에서 나오고. 네. 아니 그리고 고등학교를 왜 중퇴했어요? 제가 그게 어. 그 미국에 다녀왔어요 잠깐. 고등학교 때.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복학을 할까 그랬는데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 제가 복학을 하면은 그러니까 2년을 꿇어야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원래 학년으로. 뭐 공부 잘하니까. 캐릭터 살아 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구 학원이라는데 재수종합반 이제 다니고 검정고시 보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원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 가게 된 건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실제로 1년 빨리 갔어요. 그렇게 됐어요. 와. 실제 1년 빨리 가요. 공부 잘하는 거 맞네. 나름대로 먹으니까 좋은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억울한 게 제가 공부 잘하게 안 생겼나 봐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사람들이 공부 잘했다고 뭘 좀 약간 납득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막 뭐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김현장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다들 막 저 김현장 어떻게 들어갔지 뭐 집에 백이 빵빵한가 막 이런 얘기 자꾸 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 변호사 시험에 최고 성적이었다면서. 그러니까 뭐 최고 성적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이 성적이 원래 공개가 안 됐다가 이제 몇 년 지나고 공개를 해줬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한 1,000몇백 명, 1,800명인가 뭐 얼마 봤을 텐데 뭐 여기서 최초 공개지만 10손가락 안에는 그래도 알았어. 네. 공부 잘해. 원래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람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밝힐 필요가 있어. 진짜. 맞아. 뭐 무슨 특혜로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알았어. 아버님께서 목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또 목사님들이 이 자녀 교육에 엄격하셨잖아요. 엄격하죠. 어떤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 목사님 아들들이 너무 사는 게 안 좋아요. 약간 극과 극이야. 네. 그러니까 막 보면 막 약간 마약은 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인데 그 뭐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는 뭐 큰 교회 부목사님 같은 것도 하고 하면은 제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막 몇 성도가 알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뭐 약간만 사고 치면은 뭐 목사님 아들이 막 막 옛날에 막 힙합 바지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무슨 목사님 아들이 그 땅에 다 끌리는 뭐 힙합 바지 이런 거 입고 다니냐고 막 성도들이 막 다 뭐라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어릴 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다행히 크게 어긋나지 않고 간 게 아버지가 야 아빠가 목사지 네가 뭐 한 건 아니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뭐 표현적으로 그렇지만 뭐 팬티만 입고 학교 다니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도 상관없고 뭐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라. 범법만 저지르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뭐 큰 범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셔가지고 어찌 보면 제가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잘 왔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지만 저도 요새 당에서 비주류인데 저희 아버지도 좀 비주류예요. 이게 참 그 교계도 특이한 게 목사님도 좀 좋은 대학 나오고 일찍 시작하시고 이런 게 유리해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목사님들도 스펙이나 약간 일찍 시작하고 그런 게 중요한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 하시겠다고. 그래서 집이 급속도로 기울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제 이름이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재밌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었을 때는 기독교적인 색채와 상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좀 크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좀 늦으시다 보니까 그렇겠다. 교계 아예 완전 메인스트림으로 가시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었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저의 정치적인 삶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걸 수도 있어요. 비주류로 살아 상관없다. 행복하고 본인이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그렇죠, 그렇죠. 되는 거다라는 거를 또 나름대로 크면서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해요. 사실 그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사람 같거든. 실제로 오늘 갑자기 나왔죠. 근데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제가 되게 특이한 게 어. 끌어주는 사람 없이 약간 스타트업식의 정치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초딩 때부터 되게 정치할 생각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약간 재수 없는 학생들 있잖아요. 보면 뭐 장래 꿈이 뭡니까 하면 막 대통령입니다. 막 그 약간 보면 그런 애들이 좀 싸가지 없고 약간 건방지고 이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된 것도 사실 정치하기에 적합한 직업이어서 선택한 것도 있고. 그래서 쭉 그런 길로 왔는데 원래는 충분히 돈을 좀 벌어놓고 이제 자녀도 좀 키워놓고 뭐 남들 하듯이 뭐 50대 중반 정도에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네. 뭐 조국 사태도 있었지만 이준석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머리가 팽팽 돌아갈 때 확실히 그때는 당 대표가 되기 전이긴 했는데 네, 2019년쯤에 정치 시작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정치를 평생 업으로 삼을 거면 머리가 잘 돌아갈 때 빨리 들어와가지고 경험도 쌓고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뭐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 막 여의도에서는 몰랐는데 짜잘짜잘하게 당 만드는 게 열풍이었어요. 그 중에 성공한 게 뭐 조정훈 의원의 네, 시대전환이나 이렇게 딱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맞아. 딱 그때 조정훈 의원이랑 해서 당 만드는 팀이 한 10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중에 저도 한 군데 들어가 있었고. 근데 원래는 제가 막 리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오늘 만나셔도 아시겠지만 약간 싹치는 스타일이에요. 네, 처음에는 그냥 팔로워로 들어갔다가 이제 거기서 막 하니까 이제 막 약간 어느 순간 리더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제가 이제 창당 열풍에 동참을 했던 거죠. 어떤 당에? 저는 그게 젊은 보수라고 하는 아예 이름을 젊은 보수라고 지어서 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크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않았어요. 못 들었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당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보수가 다 지리멸렬 흩어져 있던 거를 우리가 합쳐가지고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라는 거 만들려고 하는데 뭔 되도 안 한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또 젊은 보수당을 만들겠다고 그러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해라라고 정병국 의원이라고 알죠. 예, 연락 주셔서 그러니까 막 이상한 사람이 연락 왔으면 저도 막 뭐, 예? 그랬었는데 그렇지. 예? 알아서 할게요 이랬었는데 실제로 좋은 분이고 그분이 저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렇게 너무 또 믿음도 가고 그와 동시에 창당해보니까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쉽게 그냥 홀라당 뭐 갈게요 해가지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19년 맞아요. 20년 19년, 그때죠. 네, 그죠? 그때요. 아니 그러면 지금 2023년인데 진짜 그러면 몇 년 안 된단 말이야. 4년 정도 됐죠 현실 정치 들어온 거는. 근데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진짜 순탄하게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지도를 넓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정말 내가 천하라님 이름을 아니까. 그렇죠. 내가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우리 채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진짜 꽤 뭐, 중량감 원내대표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젊은 정치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 섭외를 한 거였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은 진짜 3, 4년 만에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빈의 길이 어렵다면 개성파 준주현 누구 대표적으로 누구 떠오르세요? 좋아하는 후배 누구 있으세요? 이문식 뭐 이문식의 길도 나쁘지 않다. 그럼 뭐 결과적으로 유해진까지도 되고. 그렇죠. 그 길이 제 입장에서는 유효했던 거고. 전술이 좋았다. 전략과 전술이 그 좋았다. 운도 좋았어요. 그렇다. 예, 타이밍상. 네, 타이밍상 여러 가지도 잘 맞아떨어졌고. 이슈들하고 또 네. 이렇게 야. 다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질투하거나 시샘하는 친구들 많겠는데 그럼? 엄청 많죠. 네, 그렇겠어요. 네, 엄청 많은데 이제는 좀 급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뭐 이제 뭐 약간 좀 질투하게 좀 약간 이제 뭐 우리가 뭐 원빈을 질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아니 좋아요. 그러면은 봐봐. 지금 그 가족들 다 순천에 계시잖아. 네. 그러니까 뭐
장인 장모까지도 다 순천에 계시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순천 맘카페에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모시고 올 거면 지네 부모를 그렇지, 모시고 와야지. 그렇지, 왜 그렇지. 서울에서 멀쩡히 잘 사시던 장인 장모님을 왜? 맞아. 뭐냐고 얘는. 어. 그러니까 자기 정치하는데 그렇지. 엄마 아빠를 동원해야지 왜 장인 장모님을 그렇지, 동원하냐고. 그렇지. 그래서 순천 맘카페에서 그런 말하다. 그 계기가 뭐예요? 아, 그 그러니까 이유가. 사실은 이제 장인 장모님이 원래 저희 애를 키워주시고 계셨어요. 서울에 계실 때부터. 아니 맘카페에 전났다는 건 이거 제가 뭐 대박이다.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장인 장모님한테 제가 정치적인 진지함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장인 장모님이 저를 따라 제 정치적 소풍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에 같이 살고 계셨고. 그런 근데 거구나. 제가 이제 여쭤봤죠. 왜냐하면은 뭐 따로 서울에 계셔도 되고 뭐. 저희 처형내도 애들이 아직 어려서 처형내에서 예를 들면 좀 봐주셔도 되고 뭐 그건 편하게 하셔도 된다. 근데 장모님 생각이 우리 딸이 이제 연고도 없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럴 수도 있구나. 사니까 얼마나 외롭겠느냐. 그래서 같이 가시겠다. 이렇게 훈훈한 얘긴데 맘카페에서 네 정보를 모르고 시정치의 장인 장모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장인 장모도 순천하고는 연고가 없으시죠. 네, 장모님은 강원도 정선 분이시고 장인어른은 충북 괴산 분이시고. 참 진짜 예. 특이하다. 아니 아내가 그러면 이제 어쨌든 순천을 내려가는 데 결정이 났을 때 예. 뭐 기사복을 알았다지만 네. 반대나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반대했죠.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하는? 아니 왜냐하면은 일단 남편이 정치를 한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 가정의 분란이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그때 그렇지. 애가 3살인가 그런데. 그렇지. 근데 서울에서 정치를 하는 것도 지금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갑자기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또 순천 맘카페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지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애 유치원도 새로 알아봐야 되지. 그럼. 가족 이사를 그럼요, 가야 되지. 그럼.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먹고 사는 게 순천에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변호사를 차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연고가 없는 거기도,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제 순천 쭉 둘러보고 또 뭐 저도 열심히 나름 알아봤죠. 뭐 집도 여기 알아보고 뭐 유치원도 여기 이런 데가 있다. 그러니까 순천이 지역의 이제 교육 도시였던 게 그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좀 살아보고 정 안 되면 뭐 나를 떠나든지 뭐 이렇게 약간 아니 농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제가 그렇게 정치를 너도 위해서 되게 시끄러운 애지. 가족을 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반대 길로 갈 뻔했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뭐 마누라를 버리란 그럼, 말입니까? 하는데 그렇지, 저는 그렇지. 뭐 정치를 위해서는 마누라 버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진짜 아내가 궁금해져. 아내는 전업주부예요? 아니요, 제 와이프가 제 와이프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돈을 벌고 저는 돈을 쓰고. 그러니까. 예. 아니,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 제가 이제 진짜 최악이다. 네, 제가 이제 맘카페에서 욕먹을 하네.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가면 또 욕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고 이러기 때문에 제 또래 비해 가난하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걱정 없이 정치 활동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풍족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와이프가 정말 고마운 게 그래도 그리고 제 와이프 입장에서 기가 찰 오르신 게 차라리 폭삭 망하거나 아예 당선이 되거나 하면 마음이 편한데 지금은 낙선을 해서 돈을 벌지는 못하는데 정치로 그러니까 아까도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못 나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고 있으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기가 차는 거죠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고 있으면 때려쳐야 되는데 주변에서 막 너희 남편 요새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막 하지 마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와이프는 속 터져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오해를 바로잡자면은 제가 이제 순천 내려오고 와이프도 따라오고 막 이러니까 제 와이프가 권력욕에 미친 사람이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 어떤 와이프가 남편이 정치한다고 순천을 가는 거를 허락을 하고 거기서 애를 키우면서 장이장모랑 같이 이거는 정치, 그러니까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다. 그런 말까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합리적인 설명이잖아요. 근데 실제 저는 제 와이프에 대해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는 권력욕이 진짜 별로 없어요. 저를 항상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권력욕에 미친 사람이었으면은 저도 오히려 이렇게 멀리 거리를 뒀을 텐데 되게 좀 아무튼 좋은 사람이에요. 와 진짜 그래. 그럼 어차피
뭐 오늘은 뭐 어차피 뒤에는 정치 얘기를 살짝 할 거지만 네, 네. 사실 저희 채널은 인간 그 그쵸, 천하람에 그쵸. 대한 연구니까 좀 인간에 대해서 더 얘기 좀 할게요. 네, 그러면은 근데 저도 아니 잠깐만. 어. 그렇다고 제가 와이프 뭐 등골 빼가지고 꼭 그거 알았다니까. 출연료도 벌고 뭐 나름대로 또 저도 그럼. 변호사 일해서 벌고 그런 괜찮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하고 네. 장인 장모한테는 어떤 사유예요? 보시기에 살가워요?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끼쳤죠. 그러니까 원래는 살가운 편이고요. 왜냐면 저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글쎄. 약간 이제 좀 농담도 네. 하고 어. 그러고 이제 정치하고 나서는 좀 걱정을 많이 끼치긴 하는데 그래. 근데 요새는 그래도 좋아하세요. 어. 뭐 어디 가서 우리 사위가 천하람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뭐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전화도 야 요새 너희 사위 그럼. TV 생각보다 좀 덜 나오더라. 뭐 그렇지. 이거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풀자면은 네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궤도에 올랐다 내가 정치적으로 생각했던 게 저희 장모님이 순천에서 이제 병원 가시려고 용산역에 내리신 거예요. 서울에. 그래서 용산역에 내리셔서 택시 기사님한테 이제 뭐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순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 순천에 어쩐 일로 뭐 원래 순천 분이세요? 이런 얘기하다가 원래는 뭐 강원도 사람인데 사위가 일 때문에 순천에 가 있어가지고 뭐 지금 뭐 저쪽 순천 살고 있다 그러더니 기사님이 혹시 사위가 천하람 씨세요? 이런 거예요. 바로?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순천 얘기만 했는데. 네, 순천 얘기만 했는데. 그래서 장모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전화해서 이제 기사님이랑 전화 연결하고. 야. 그래서 제가 딱 하면서 궤도에 올라왔다. 아니 그거는 진짜 상위목 제대로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장모님도 막 어깨 막 그럼. 하시고. 야 너무 좋다. 네, 요새는 나름 뭐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정치 얘기 살짝 이제 좀 할게요. 이제 본인 선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순천. 나 순천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같은 당에 이뇨한 위원장. 그렇죠. 누가 더 순천의 아들인가요? 보시기에. 지금까지는 이뇨한 위원장이겠죠. 네, 거기는 진짜 찐 순천 분이고 그 가문 자체가 그 순천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네. 저 이번에 제가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제안하셨다가 혁신위원 안 한다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는 뭐 찬성 반대가 막 팽팽했던 것 같아요. 뭐 소신 있다 아니면 왜 쓴소리도 안에 들어가서 하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순천에서는 대부분 욕을 먹었어요. 왜 안 했냐? 왜 내 친구 인요한 안 도와주냐. 그렇지. 그럴 정도로 순천에서 진짜 인기가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김영란법 위반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순천 분들이 세브란스에 급히 이런 입원 같은 게 필요할 때 인요한 위원장이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김영란법 생기기 전에 얘기했죠. 그렇고 다만 최근에는 이제 순천에서는 어떤 생각이신가면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또라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입장 바꿔서 순천 사람이 갑자기 민주당 달고 대구 출마해서 뭐 저는 뭐 대구에 뭐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도 뭐 정신 나간 놈인가? 뭐 도발하러 왔나 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요새는 좀 어떻게 가고 있냐면 그래도 천하람이가 지금까지 정치해오고 보수 진영 안에서 당대표 후보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라이는 아닌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뭐 주류는 아니지만 비주류에서 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순천 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좀 되고 계시냐면 이거 또라이가 아니면 대단한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약간 그렇지. 독특한 도전을 할 때 보면 좀 처음에는 약간 돈키호테 같다가도 그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건 대단한 거다라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이 순천 시민들이 저를 보시는 시선이 처음에는 또라이인가 뭐 우리를 도발하러 왔나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약간 이 친구 대단한데 혹시 얘가 나중에 뭔가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로 약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이밍에 천하람이한테 원산지 뭐 순천 이런 도장을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하니까 제 스스로 약간 돼지 이런 거에 비유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막 약간 도장 찍듯이 막저 천하람이 막 매달려 있고 막 엉덩이에 막 순천 막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그게 무게추가 가고 있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제가 빨리 성장했지만 제 체급이 좀 애매해요. 그러네. 예를 들면 이준석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얘는 언제 더 크게 확 될 수 있으니까 이미 컸고 근데 그래서 그게 지금 저는 약간씩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순천에서 보니까 나쁜 직접 놈은 아닌 거. 체감하시니까 직접. 체감하는 게
제가 이제 요새 보면 지역에 뭐 학교 무슨 고등학교 뭐 체육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동문체육대회, 뭐 순천 공고 네. 체육대회 이런 거 하면 한 40기수 정도 오잖아요. 막 뭐 어르신부터 그렇지. 막. 제가 작년까지는 가도 뭐 밥이든 술이든 안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올해 이제 올 가을에 가보니까 제가 뭐 가면은 일단 밥을 한 6공기 정도 먹고. 왜냐면 밥을 주신다는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저기서 먹었는데 막, 야 그럼 너는 10기는 우대하고 뭐 15기는 뭐 밥 안 먹어? 아 먹을게요. 막 먹고 또 이게 막 막걸리도 한 잔씩 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막걸리 한 막 50잔 먹게 되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게 싫어서 정치 못하겠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네. 네, 작년까지는 약간 삐쭉삐쭉 가서 네. 드리려고 하면 괜히 뭐 저한테 잘해줘봐야 이게 지역에서 눈치 보이고 빨리 좀 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약간 감동이다. 네, 역시 사람 잘 나가고 봐야 돼요. 네, 좀 미리 좀 더 잘해주시지 않나. 그러니까 순천에서 인 위원장을 만난 적은 있어요? 있죠. 순천 행사에서도. 그럴 땐 어떤 뭐 덕담이라도 해주시나요? 되게 잘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국민의힘 성향이 있으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완전 당색을 딱 하진 않으셨어도 이번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름 역할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배 보니까 짠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면 고생길인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잘해주시고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을 때 서운하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래, 인간적으로는 훌륭하신 분이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근데 지금 혁신위원장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좀 약간 안타까운 거는 이거 약간 좀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지 소모하시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하셨어요. 저도 기대보다는 저는 뭐 김은경 혁신이처럼 그냥 약간 어영부영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잘 하셨고 뭐 이런. 그래도 훨씬 더 주목도 있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잘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약간 잽은 되게 많이 날리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퍼컷이 나왔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어퍼컷 하니까 약간 대통령 느낌 나네. 어필하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보고 계십니까? 제가 체형도 비슷하고. 맞아. 근데 내가 뭐냐면 약간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었냐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 천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약간 되바라진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싸가지론이라고 요즘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나는 뭐 푸근하게 안아줄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략은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그럼 근본적으로 당이 뭐가 바뀌었냐 하면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은 내 권한 바뀌다라고 얘기하시고 하시는 순간부터 조금 사실은 저는 우리 당이 바뀌려면은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시기에는 너무 사람이 좋으셨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부산까지 만나러 갔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를. 그런 게 되게 잘하시는 거죠. 잘하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좀 불편하던데 보기가.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도 격차가 있고 보는 뭐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어쨌든 뭐 초대를 받았든 미리 양해를 했든 안 했든 부산까지 왔다는 제스처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했었어도 좋을 텐데. 훨씬 좋았죠.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뭐 영어 풀 텍스트를 보면 뭐 당신네 가문에 대해서 존경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사실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거는 이게 막 영어로 이렇게 쏘아붙이고 이런 부분만 남으니까 저도 그건 전략적으로 이렇게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끼기에 판단하시기에 이준석 신당은 창당이 될까요?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여론조사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순간부터 안 하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여야의 이 균열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10%, 20% 이상 되는 국민들의 열망이 왔는데 거기서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요. 떠밀려서라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로서는 뭐 다리를 건너지 않았다면 12월 27일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매일매일 입으로 거의 그 다리에 폭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리가 막 계속 막 폭파되는 것 같아. 뭐 입이 약간 어느 정도 건너와 있고 돌아갈 다리가 막 불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뭐랄까 나무로 된 거 약간 몇 조각
이게 뗏목 같이 그냥 조각조각 물에 떠 있고 돌아오려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타고라도 올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은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돌아올 다리가 거의 폭파돼 스스로 폭파하고 있다. 예.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예. 같이 가는 거겠죠,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어. 그냥 한 배를 무조건 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면 지금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올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저 높게 평가하지만 뭐 네네. YSDJ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YSDJ였으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 이름을 뭘로 만들든 그거는 YS 당이고 DJ 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향성이니 뭐 누가 같이 하니 뭐 이념석 스펙트럼이니 이런 거 필요 없고 내가 곧 당이다가 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준석 대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실제 그리는 당의 방향성이나 뭐 누가 같이 하는지 이념적 스펙트럼 어떻게 가는지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을 뭘로 정의하고 어떻게 표를 얻을 건지 라는 이 어떤 완결된 청사진이 나와야 저도 그러면 여기에 동참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코어 지지층에서는 그분들 저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당연히 협력 관계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제일 가까이서 보는 천하람마저도 그렇지. 왜 천하람한테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면 나도 무조건 갑니다 왜 이런 걸 안 하냐. 힘을 실어주길 그렇죠. 바라지.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옛날 정치라고 생각해요.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다만 저는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저는 누구보다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방향 설정이나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뭐 되게 좋은 위치에 있다. 큰 사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늘 상의하고 그러나요? 뭐 늘은 아니라도 제가 주로 순천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겠구나. 중요한 결정할 때는 또 띄엄띄엄 상의하니까. 아니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신당을 차린다 네. 이준석이. 그럼 천하람이 당에서 그 체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유혹이 실제로 엄청 많이 오죠. 아, 네.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예,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이준석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제일 편한 게 천하용인부터 떨어뜨리면 된다. 그리고 천하용인 중에서도 천하람만 데리고 오면 약간 그렇게 하기 좋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도 못 믿는.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저한테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 공학이라는 네. 게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제 스스로 봤을 때 안 좋은 게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뭐 국민의힘에서 좋은 자리를 막 주고 뭐하고 하면 설령 그냥 제가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국민의힘에 있는 게 더 의미 있다라고 판단해서 여기 있어도 팔려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야,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셈법이 되게 어렵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적절한 시기에 이제 또 흘리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천하람한테 1원까지 제안했는데 참 무섭다. 무서워. 그래서 나름대로 작전들 전략 전술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 그 천하람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이제 빠니보틀과 곽튜브 같은 건데 그 이준석 버스를 태워줬죠. 왜냐하면 제가 인지도 많이 오르는데 이준석 버스를 많이 타고 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제가 짧은 시간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저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인지도나 팬덤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도 사실은 요새 신당 논의도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편하게 이준석 따라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안 따라가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그러니까 약간의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2인자의 삶에 만족하고 그냥 안주할까? 그냥 내 정치 인생을 뭐 예를 들면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에 바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편한 길이니까. 또 워낙 또 지금은 힘들지만 또 잘하고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제 스스로 최면을 거는 거고 제 스스로의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할 거였으면 내가 왜 이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왜 순천까지 와가지고 나름대로 정치에 획을 그으려고 왜? 그럼 차라리 그 전에 줄 섰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빠니보틀과 곽튜브의 예를 좋아하는 게 결론적으로 곽튜브가 요새 더 잘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서로 협력할 때 협력하고 또 각자 컨텐츠를 만들 때는 만들면서
둘 다 잘 되는 모델이면 좋겠다. 저는 딱 그런 모델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부분은 천하람은 이준석의 졸개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체급을 조금 더 높이면 해결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요약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의 덕을 본 것도 있고 이준석 대표도 어찌 보면 천하용인을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유지했던 윈윈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앞으로 뭐 그러면 뭐 협력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뭐 저는 건전한 협력과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 치고는 참 뚝심이 있어 보여요. 그때. 이게 다 체형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좀 컸던 것 같아. 그 최재형 후보 진영에 있을 때. 네. 그 많이 떠날 때 끝까지 지켰죠 아마. 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은 참 보기 좋았어.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캠프를 폭파하신 이후에는 저도 캠프에 있지는 않았어요. 음. 왜냐하면 캠프를 폭파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때 이제 최재형 후보께서 저는 폭파했어도 다시 좀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데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캠프를 폭파했는데 그래도 그 최재형 캠프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잘 보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데 그렇죠. 제가 다시 들어가서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외곽에서 로열티를 지키면서 그냥 있겠다는 거였고 그때 제 운명이 좀 바뀔 만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나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도 많이 땡기려고 하셨었어요. 여기 이제 이삭 죽기식으로 여기 폭파했으니까 여기 이삭 주워가지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한 번의 선거에서 여러 후보한테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아무리 폭파라는 선언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진 않더라도 그냥 약간 로열티는 지키고 있겠다. 그냥 그런 정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성공과 좀 거리가 멀어졌죠. 아니야 그래도 네, 뭐 천하람에 대해서는 괜찮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아니 그렇죠. 기획사를 쉽게 옮기지 않는 그런 느낌인 맞아. 그래요. 그렇죠. 맞아. 아주 드디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럼요. 근데 원래 비유를 잘 들잖아. 좋아. 자, 그래 말 그대로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 정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철학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잘 꼬시는 사람? 이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다. 진짜. 아니 또 뭐 비유를 잘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치는 저는 한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이미 우리 편인 사람들을 더 달아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 우리한테 동의 안 하는 사람을 잘 꼬시는 사람이 그 뜻이에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우리 정치에 보면 지금 주류 정치인들은 대체로 전자에 가까워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그쪽 방향을 가고. 왜냐하면은 우리 주류 지지층한테 지지받아야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전당대회에서 뭐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하는 집토끼 집토끼론이죠. 잡기 경선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다른 길을 가기 위해 우리 진영 사람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설득을 하든 아니면 지금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내든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깡통 말해서 제가 지금 비주류의 길을 가서 그렇지 저도 가서 뭐 막 그냥 우리 지지층이 듣기 좋을 만한 얘기 막 할 수 있어요. 민주당 욕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쉬운 거 말고 좀 이렇게 좀 설득을 하는 게 맛이잖아요. 네. 저는 정치라는 게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사회에 양쪽에 갈라져 있는 거를 조금 요렇게 하면서 이제 조정해내는 게 정치지. 뭐 부흥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설득력 있는 정치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순천 자랑 좀 해봐요 한번. 순천이 되게 좋은 게 먹거리 자꾸 살쪄가지고 먹거리가 자꾸. 관계없지 뭐. 근데 이 먹거리라는 게 순천의 특성이랑도 잘 접목이 되는 게 순천이 이 30분만 위로 올라가면 지리산이고 순천 자체에도 바다가 있기는 한데 또 30분만 밑으로 내려가면 여수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30분만 가면 경상도예요. 사천 진주도 진주는 한 45분, 사천은 한 30분. 그리고 또 여기 약간 30분 정도 가면 뭐 이제 보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벌교 있는 요게 하나의 권역인데 그러니까 30분 안에 산, 논, 바다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먹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렇겠네요. 여수랑도 또 좀 달라요. 30분 거리인데 여기는
산에서 나는 나물류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뭐 요리들도 되게 많아서 제가 자꾸 요리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농사 노촌이 되게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배우기에는 진짜 베스트예요. 네. 예전부터 교통의 중심지여가지고 뭐 당연히 자연환경 너무 좋지만 송광사, 서남사 같은 어떤 문화유산들도 굉장히 좋고 뭐 순천만 뭐 갈대습지 이런 것도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다음에 교통의 여지에서 나오는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안 쫓겨나고 지금까지 실제로 살기가 좋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막 순천 사는 게 너무 괴로워, 막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광주 쪽에서도 은퇴하시면 많이 오시고, 네, 되게 살기 좋은 도시고 정치적으로 보면 전남에서 가장 큰 도시라서 도시적인 면도 갖고 있으면서 이 농사노촌의 이 정서까지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순천 갈지 말지 고민할 때 이정혜 대표가 너가 순천에서 정치를 배우면 전국 어디 가서도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를 꼬셨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본. 아니 그 동네에서 그런 얘기 못 들어요? 야 나는 네가 좋은데 나는 천하람이 좋은데 니네 당이 싫어. 한 1557번 정도 들어갔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설득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 설득 잘하는 정치인이 될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당을 바꾸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거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럼 사람들이 놀리죠. 야, 니 뭐 당대표 나갔더니 3등밖에 못 하던데? 팩트 폭행을 왜 하시고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세일즈하는 포인트는 저는 국민의힘, 민주당 뭐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쪽 관점에 더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있는 거지만, 제가 그러면 순천에서 왜 배척을 안 당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냐면은 저는 그 유권자들이 냄새를 잘 맡으신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면 민주당이 하는 거는 다 틀렸어. 여기는 뭐 종북 빨갱이야. 아니면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은 적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어느 쪽이 옳은지 뭐 그때그때 판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할 때는 민주당 뽑으셔도 되고 국민의힘이 잘하게끔 만들어서 지지하실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에 대해서 제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는 최소한 젊은 세대의 역동성에 있어가지고는 민주당이랑 비교가 안 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전부 우리 쪽에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후에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기는 거는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저를 포함한 젊은 정치인들이 할 거다. 네, 그거를 보고 좀 지지해 주십사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천하람 하면은 사실 천하용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당 대표 선거에도 나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김기현 대표께 그 뭐 조언 혹은 충언 뭐 드릴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나. 저는 뭐 탓하고 싶거나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네, 얼마나 힘드시겠나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담도 본인이 많이 안으셔야 되니까 요새는 뭐 이런 말 하면 너무 약 올리는 것 같지 모르겠지만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고 끝나가고 있는 마당에 뭐 험한 얘기를 덧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네. 실제 되게 좋은 분이거든요. 네, 뭐 그게 저는 되게 아쉬워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역량을 좀 더 잘 보여주실 수 있는 타이밍에 어찌 보면 본인의 역량으로 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 얘기하면 야 너도 이준석 버스 타가지고 전당대회 쉽게 치른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아까 이제 제 와이프가 되게 정상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권력에 미친 사람이 실제 아닌 게 제가 당대표 나가겠다고 했을 때도 엄청 뭐라 그랬어요. 아니 무슨 당대표냐. 근데 막 이런저런 거 뭐 돈도 들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뼈 때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 와이프가 제가 막 뭐라고 하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요. 정치인이 한번 출마에 꽂혀 있으면은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 와이프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네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이끌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되진 않을 건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안 될 거라는 거 알지만 된다면 정말 세상에 갑자기 뭐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된다면
그렇게 정치권에서 10년 이상 구르고 어쨌든 최고위원을 여러 번 하고 뭐 한 이준석도 당을 사실상 장악하기 힘든 게 현실 정치인데 너가 되면 당대표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거냐. 그럴 만한 당 장악력이나 아니면 당을 이끌 만한 노하우나 컨텐츠나 준비가 됐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본질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한 거는 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그때 나도 자생력과 컨텐츠를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김기현 대표도 어찌 보면 비슷한 거죠. 본인이 본인 타이밍에 본인이 준비하신 컨텐츠를 가지고 승부를 봤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당대표 임기가 됐을 텐데 이제 깔아준 길에 이렇게 오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줄어드는 거죠. 네. 일단 재수 씨가 상당히 현명한데. 아니, 진짜 기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기도 하네. 아니 근데 이거는 무의미한 판단, 이 무의미한 평가인 게 진짜 현명했으면 정치한다는 사람이랑 왜 결혼해요? 헛똑똑이지 헛똑똑이. 아니 결혼한다면 정치를 한 거니까.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정치한다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럼 내친 김에 대통령께도 조언 혹은 충언 뭐 있을까요? 내려놓음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내 뜻대로 내 뜻 같지가 않다. 뭐 1년 반 대통령 하셨지만 내가 뭘 했냐 하실 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많이 한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럼 국민들이 어떨 때 감동을 받냐면은 내가 하기 싫지만 국민들이 원하시니까 한다라는 내려놓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이준석, 유승민, 천하람,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 얼마나 꼴 보기 싫으시겠습니까? 다 지 잘났다고 막 아마 대통령께서 할 수 있으면 계속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네가 대통령 한번 해봐 임마. 네가 그게 쉬운 줄 아냐? 막 온갖 데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짜증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근데 그 짜증나는 거를 참고 어찌 보면 내가 싫은 사람들이랑도 같이 할 때 감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책적인 것도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방향이랑 국민들이 원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조금 그러면 내가 요거는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제가 양보하겠다. 그런 내려놓음에서 약간의 감동이 오는 거고 여기서 대통령이 가진 그 아이덴티티가 계시니까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하자면 네. 요거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내려놓으면 안 하더라도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민주당보다 우리 편을 더 때려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 때려잡는다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당대표 선거 못 나가게 막 주잔치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께 감동했던 거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더 엄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민주당 인사들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동일한 잣대를 우리 진영의 사람들, 뭐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들이대면 뭐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래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뽑을 때의 시대 정신이었고 기대했던 거였지라고 금방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순발력 테스트 같은 건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예. 5글자로 뭐 시간은 충분히 들 테니까 5글자로 그 사람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준석. 난놈은 난놈. 그래 바로 나오는구나. 그래 어떤 면이 난놈이에요? 약간 도박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도박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딱 느낌이 왔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굉장히 추구하는 거죠. 난놈이라는 게 제 정치 커리어의 꽤 상당 부분을 이준석 대표에게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원외 정치인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에 없는 장르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대부분의 국가에서 없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원내 정치인들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운 게 정치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원외 정치인으로 이렇게 설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한 10년 동안 원외 정치인으로 그 장르를 개척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다. 맞다. 그것도 고마운 일이고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치를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좀 방향성은 다르지만.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전국 단위에서 어쨌든 한 15% 이상의 지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여론조사마다 약간 이런 건 있지만 편하게 비례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한 15%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어려운 얘기 할 필요 없이 본인이 비례 2번이나 4번이나 받아서 나 쉽게 국회의원 될래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난 놈은 난 놈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편한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참 대단하다. 그러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이준석 대표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도 되게 높아져가지고 예, 이 뭐랄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치가 이렇게 막 가고 있다. 그러네. 예. 그래서 저도 요새는 제가 막 대구 출마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약간 좀 하이리스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이리스크긴 한데 이 순천 출마 이거만큼의 하이리스크는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순천이다. 여기서 내가 접으면 안 되지 하면서.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하여간 나는 순천이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진짜 그렇게 할 신뢰도가 그렇죠.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선배형. 이유 들어볼게요.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는 대통령이라는 거를 인식을 못했지만 제가 대통령께서 결혼하시던 날 서초동에서 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서초동에 막 난리가 났어요. 교통이. 그래서 저 친구랑 야 주말에 서초동에 이게 뭔 난리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이 윤석열 검사가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2천만 원밖에 재산을 못 모으실 정도로 후배들을 아주 잘 챙기셨기 때문에 하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성렬이 결혼한단다 드디어 해가지고 온 전국 각지에 뭐 검사들 변호사들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때 네. 서초동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는데 네. 검찰청에서 결혼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오면은 약간 독이 될 수 있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도 보면 본인이 원래 친했던 이제 믿고 지내는 뭐 한동훈 장관을 필두로 하는 이제 후배들도 있을 거고 대선 경선 때 도와줬던 그룹들도 있을 건데 네. 인간적으로 친하고 막 정말 의리 있고 이건 좋을 수 있죠. 좋은 선배형이면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배형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설적인 일화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막 갑자기 전화 와서 힘들 때 막 술 사주고 막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저도 검찰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좋은 선배형으로서는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좋은 대통령으로 어떻게 옮겨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조금 고민이 길더니 좋은 대답을 네, 해주시네요. 아니 뭐 대통령님 뭐 저 같이 밥 사주시는 것도 환영입니다. 김기현 대표를 5글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김기현 대표 네. 착한 급발진. 아, 착하신데 급발진을 하세요. 이뇨한 위원장. 찐 순천 촌놈? 아, 네. 네, 그것도 뭐 부연 설명 필요 없죠. 그렇죠. 네. 나 천하람. 저요. 특급 준주연? 주연을 꿈꾸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네. 그죠. 주연 배우 펑크만 날아 이렇게. 어떻게 뭐. 네. 오늘 너무 좋은데. 역대급인데 우리 오늘 녹화. 네. 어디 한번 삐끗만 해봐라 이제 약간. 그렇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런 거구나. 우리가 방송에서 볼 때 이렇게 막 하이텐션으로 안 하잖아. 안 하죠. 이거 뭐 그치. 시사 방송 나가가지고 이러면 그러니까. 뭐 바로 잘리죠. 그렇지. 네. 원래 작가님이랑 하던 거에서는 좀 그렇게 했었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때 나 같은 놈이 없었구나. 자 이번에는요. 네. 그 질문지가 5개가 있어. 근데 이 중에 뽑아가지고 넘버를 읽어주면 우리가 그 넘버에 맞게. 그 맨 위에 꼭. 네. 이거 어차피 안 보이겠구나. 2번입니다. 2번. 2번. 예. 자 내가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 네. 솔직하게 이준석보다 표를 더 얻을 자신이 있다. 있다. 와 이유는? 일단 이미지 자체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준석보다는 욕을 덜 먹을 것 같은 이미지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도 고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방향성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우리 전통적 지지층이 느끼기에 너네가 틀렸어라고 하는 느낌이 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더 오라랑 너네가 틀렸어랑 이게 뭐 약간 그렇죠. 이게 뭐 똑같지만 그래 뉘앙스의 차이는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워낙 똑똑하고 자기 확신이 있고 말에 임팩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단점은 그거에 거의 반대예요. 저는 부드러운 대신에 말에 임팩트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기사에서 헤드라인 따기에 이준석 대표의 워딩이 훨씬 선명하고 찬성 반대 여론이 훨씬 더 잘 들끓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되게 좀 더 온건하고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명확한 거고, 근데 시대 정신을 이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개척자로는 이준석 대표가 더 나아요. 네, 네. 네.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 네, 네. 뭐 감히도 아니지 뭐 한 살 형인데 뭐 평가할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아무튼 더 나은 점이 많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진짜 시대 정신을 타고 막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이번에는 무조건 이준석이야라고 하면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타이트하게 펼쳐지고 대구 경북의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까지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비호감도는 상대적으로 제가 더 낮아요. 예. 근데 근데 인지도가 그쪽이 워낙 높아가지고 인지도가 깡패라서 그냥 제 희망사항 잠깐 얘기 맞습니다. 잘했어. 제가 그렇게 예상한다는데 뭐 본인 의견인데 그러니까요. 네. 하나 또 뽑아주세요. 네. 5번입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했다. 네. 순천에 사무실을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진도 걸 수 있을까요? 저는 걸자고 했죠. 저는 제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 나와가지고 가장 많은 악플이 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당선되면 당사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도 걸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미쳤냐 그랬어요. 저희 진영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진영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여당일 때 요새도 보면 민주당에서 막 자꾸 탄핵 얘기 막 꺼내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아무리 안 뽑았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최소한의 존중심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얘기가 우리 진영의 대통령한테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존경심을 보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반대로 민주당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그럼 우리는 왜?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회에 국민의힘 대회의실 가보면 국민의힘 진영 대통령 사진만 붙어 있고 민주당 대회의실 가보면 민주당 소속 대통령 사진만 붙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통합을 얘기하고 대통령은 어찌됐든 대선 후보까지는 진영의 대표지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다라고 그렇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말은 쉽지 상대 진영에서 당선된 대통령들도 우리는 그럼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그 뒷부분이 많이 생략돼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건다면 민주당에다가도 박정희 대통령 사진 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언제까지 우리가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나눠져가지고 싸우기만 할 거냐. 산업화도 됐고 민주화도 됐고 했으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거지.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게 제스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거 덕분에 뭐 어차피 당선되기 어려운 선거에서 표가 더 떨어졌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 네.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니면 아예 사진 다 내리든가 그냥. 저 사진 거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 사진이 붙어 있어? 그냥 뭐 다 내리든가 그러면. 그렇지, 아예 대통령 사진 뭐 다 내려도 되잖아요. 그게 깔끔하고 좋네. 그럼 뭐 굳이 내가 DJ 농을 안 걸어도 되죠, 뭐 사실은. 그렇지. 그거 나도 부담이야 그거. 나 이거 원래 한 2개 정도만 하고 마는데 예. 지금 너무 재밌어서 하나는 예. 그 MC 권한으로 물어보겠어요. 네. 밸런스 게임 아시죠? 좋죠. 예. 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 내년에. 근데 당은 실패를 해. 그리고 나는 그 입성을 실패하는데 당은 성공을 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 이거는 뭐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 따로 녹화하고 싶지만 비공식적으로 얘기해봐요 그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싸가지 없다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당선되고 당이 좀 안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송 나가면 또 이기적인 저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 게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 아 그래요? 있어. 됐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 솔직하신 분이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팀의 원내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선거 한 번의 성패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네. 그리고 이거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일단 하는 얘기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령 전체적으로 우리 우세 지역에서 좀 치고 뭐하고 하더라도 순천에서 의석을 확보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아, 네. 예. 그래서 저 과대평가 하나, 뭐 네, 순천의 의미 하나인데 생각해보니까 순천 의미만 얘기하는 게 좋을 뻔했네요. 자, 우리 공식 질문인데요. 네.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 모든 권한을 하람님한테 주는 거야. 네. 300명 중에 3명을 딱 뽑을 수 있어. 오. 누구 뽑을 거예요? 본인 포함해도 돼요. 저는 저랑 음. 그다음에 김진표 의장. 오, 네. 김진표 의장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의리로 허은하 의원? 그리고 이유를 안 물어봐도 다 심플한데. 네. 의리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인간 천하람의 꿈이 있고 정치인 천하람의 꿈이 있어요. 첫 번째. 네. 인간 천하람의 꿈은 뭐예요? 저는 저희 아들이 내지는 저희 손자가 제가 죽고 나서 제가 나온 유튜브를 봤을 때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멋있는데?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빠가 했던 말대로 이루어졌구나. 아니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아빠의 생각은 그렇죠. 이랬구나. 네. 그리고 이게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좀 흐뭇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들이나 손자가 봤을 때 특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흐뭇해했으면 나도 좋겠다. 그렇죠. 그럼 내 후손들도 좋아할 거 아니야. 우리 서로 이기자고. 선배는 좋은 컨텐츠를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거가 제 그냥 인간으로서의 목표고. 그렇죠. 그럼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는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방의 어려움을 제대로 의제화하고 해결해내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요새는.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오늘 어땠습니까? 저희가 항상 방송을 통해서 보면 좀 딱딱하고 항상 토론하고 이런 거 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새로운 모습 보고. 그렇죠? 오늘 어땠어? 일단 오늘 임하면서 개그 콘서트 시즌 2에 어떻게 들어갈 수 없나 이런. 근데 원래 성격이 이래요? 원래는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또 선배 컨텐츠에 나오니까 맨날 똑같은 이런 거보다 좀 그래도 오늘 너무 그래서 즐거웠고. 우린 역대급이었어 녹화. 그래요? 네. 아무튼 너무 근데 좀 걱정은 와이프한테 혼날 것 같아요. 와이프 얘기 많이 했다고. 와이프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서 포장해서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쁜데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